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2030년, 2035년 이후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모빌리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기차가 있었죠. 시내 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차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갖는 한계는 이동의 자유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직주 근접이 일반적이었어요. 가로 세로 1km 정도 미터의 공간 내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고 기업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자동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1km가 10km가 되고 100k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그 도시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쉬워지고 또는 밖으로 나가기가 쉬워지니까 도시의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보행만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과거 아무리 커도 4km를 넘지 않았어요. 고대의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조차도 가로 세로 4km 정도 규모의 도시였었고요. 그 외에 다른 중소도시들은 1km를 넘지 않았어요. 1600년대까지는 거의 보행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이동 양식이었고, 마차가 일반화된 거는 얼마 안 된 또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이 도시의 규모를 이제 넓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게 되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도시 통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교통 혼잡, 많은 시간들을 그 길거리에서 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우리나라만 해도 57조 원이나 된대요.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죠. 전 세계적으로 한 120만 명이 한 해에 이제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이제 매년 한 20만 명 정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대기오염, 또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80% 가까이가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자동차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혁신적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면 전기 자동차가 있고, 공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전기 자동차는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작동되는 자동차입니다. 그 구동할 수 있는 모터의 속도도 정기적인 조종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장화됐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전장화된 시스템 안에 AI가 얹혀졌을 때 훨씬 더 성능적으로 안정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2030년,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포기하겠다고 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많은 그 악유가 있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도 결국은 석탄으로 만들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요 옆에 있는 테슬라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세계가 도시 내에 이제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출발 지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앞차가 출발한 걸 보고 뒷차가 출발하게 되잖아요. 보고 인지하고 그걸 판단하고 행동하기까지의 시간은 한 2.5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에 이제 쓰게 되면 앞차가 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출발하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호가 바뀌고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동시에 그걸 발견하고 동시에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헤드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차간거리라고 불리고 하는 이 거리가 되게 짧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3, 4차로가 필요했으면 지금 2차로만으로도 이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고속도로 용량 같은 경우는 50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택시만을 고집하지 못한 이유가 그 비용이 내 개인차로 운행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 우버와 같은 공유자동차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건비를 요금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운전자가 빠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차가 오고, 비용은 훨씬 싸졌어요. 운전자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의 차량보다 이 이점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의 10%만으로도
이 도시의 이동에 대한 모든 요건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견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도로에서 발생하고 주차장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 서울과 같은 기존 도시에서 이제 고민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뭐 6단계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5단계까지 기술들을 다 개발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아직 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있고, 또 제도가 마련되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자동차에 맡길 수 있다는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까지는 아직 좀 그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